오늘 만나신 모델은 오랜만에 재미난 모델이죠. 미니 컨버터블 JCW인데요. 네, 진행을 할 때는 편의상 JCW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픈 모델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 미니만이 전하는 짜릿한 감각, 여기에 오픈 에어링이 더해지면 의외의 또 매력을 발휘하는데요. 자, 과연 오늘 만난 JCW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포켓 로켓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작은 소형차지만 강력한 성능을 발휘해 붙여진 이름인데요. 포켓 로켓을 거론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모델이 바로 미니 JCW입니다. 현재 모델은 미니가 BMW에 인수된 이후 나온 3세대 모델이며 페이스리프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미니가 커져서 예전 같지 않다지만 여전히 앙증맞고 귀여운 디자인이죠. 말발굽 모양이었던 주간 주행등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원형으로 변경됐습니다. 고성능 모델인 만큼 공기 흡입구가 대폭 커졌습니다. 대신 엔진 후드와 범퍼의 일부분은 막힌 형태네요. 측면도 앙증맞죠? 오픈형 모델임에도 미니 특유의 루프라인을 유지했습니다. 휠과 브레이크는 JCW 전용 사양입니다. 도어에는 웰컴 라이트도 있네요. 소프트톱에는 영국을 상징하는 유니언잭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톱을 열면 스포일러 모양으로 접히고요. 톱을 열고 닫는데 약 18초가 소요되며 시속 30km의 속도에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며 후면부의 리어램프에도 유니언잭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고성능 모델인 만큼 범퍼 하단 중앙에는 듀얼 머플러를 노출시켰고요. 공기 배출구는 실제는 아니고 멋으로만 꾸며졌습니다. 무게를 확인해 볼까요? 고성능 모델이면서 오픈형 구조까지 더해진 만큼 1.4톤에 가까운 무게를 갖습니다. 전후 무게 배분은 62대 38 정도인데요. 탑을 열어본 결과 약 61대 39 정도로 무게 배분 변화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기존 미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기판의 연료 게이지 디자인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최신 버전으로 변경됐습니다. 대신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원하지 않네요. 조명을 활용해 다양한 효과를 준 부분은 여전히 참신하죠. 기어레버 하단에 위치했던 주행모드 설정 기능은 공조장치 하단 스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미니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고요. 하지만 선바이저에는 조명이 없습니다. 이외에 실내 곳곳에 JCW 로고를 통해 고성능 모델임을 알립니다. 시트는 스포티한 감각을 앞세웁니다. 모두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데요. 대신 쿠션 익스텐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뒷좌석은 매우 협소합니다. 무릎이나 머리 공간 모두 제한적인데 무엇보다 시트백이 너무 앞을 향해 있고 어깨 공간도 제한적입니다. 뒷좌석에서 옆자리로 넘어가는 것도 매우 힘들고요. 예비 적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제한적입니다. 특히 오픈형 모델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입구가 매우 작게 열립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입구를 넓힐 수 있고 내부에 선반을 추가했습니다. 대신 구조가 복잡해졌죠? 잠시 미니 JCW 컨버터블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달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은 빠졌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만 탑재됐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의 12개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센터 암레스트에는 무선 충전 기능도 있고요. 이외에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텔레메티스 서비스도 적용됐습니다. 6단 자동 변속기는 에코 모드에 해당하는 그린 모드로 설정하면 중립주행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니 JCW 컨버터블이 포켓 로켓에 어울리는 성능을 발휘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달리기에 앞서서 탑을 달아볼까요? 예전에는 이 오픈 모델들을 타다가 뭐 비가 내리거나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제 차를 세우고 탑을 닫고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이미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졌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자, DSC를 한번 해제를 해보고요. 네, 해제가 됐다는 메시지가 떴고, 스포트 모드를 기반으로 변속기도 스포트 모드, 여기서 가끔 매뉴얼을 사용하면서 달려보겠습니다. 패들이 달려있어서 운전이 좀 편해지죠. 자, 차가 가속될 때의 느낌, 아무래도 이제 좁은 도로에서 달리다 보면 가속감이 조금 더 커지기 마련인데, 사실 처음에 저희가 JCW를 탔을 때만 해도 이 가속력에 많은 감동을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흐르고 요즘에 이제 200마력대 차들이 고성능이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 미니가 전하는 가속감 분명히 빠르긴 한데 예전만한 그런 펀치력까지는 쟁취해주지는 못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엔진은 2리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최고 출력 231마력. 예전에는 이제 3리터에서 BMW 엔진이 이제 231마력을 내서인데 현재는 다운사이징 엔진이 그와 같은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최대 토크는 32.7kgm인데요. 자, 사실 배기량 대비 효율성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좋은 퍼포먼스인데 요거밖에 못 냈나 싶은 마음이 들긴 하네요. 최근엔 뭐 이제 국산 핫해치도 270마력대를 마크하고 있고 성능 또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핫해치 시장에서 JCW가 갖는 이런 위상을 생각하면 조금 더 출력을 올려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변속기는 6단 자동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아쉬운 그런 대목 중에 하나죠. 뭐 그래도 변속기의 반응 속도라든지 어떤 체결감 이런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크지 않습니다. 뭐 여전히 6단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타협할 만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특히나 다른 것보다 BMW가 변속기 세팅을 상당히 잘하는 회사인 만큼 어떤 그 다단화된 이 8단보다는 뭐 그래도 이 어떤 수치적인
어떤 그 스펙에서 오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뭐 차를 타는 측면에서는 큰 아쉬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네요. 자, 그렇다면 이 파워트레인이 만들어내는 가속 성능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조사 발표 공식 수치는 6.5초인데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가장 빠른 시간은 6.9초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JCW와 비교를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뭐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소폭 늦어진 모습인데 그래도 제조사가 발표한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면 조금 나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잘 달리는 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수치가 조금은 아쉬움으로 다가오네요. 특히나 요 바로 주변에 있는 차 다시 볼까요? 네, C클래스 디젤이 있습니다. C클래스 자체가 그것도 디젤이라면 뭐 엄청난 달리기를 자랑하는 모델이 아닌데 그래도 JCW가 이 차와 비교될 정도의 가속력을 가졌다는 것은 향후에 BMW가 조금 더 숙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말이 길어졌지만 쉽게 말하자면 좀 실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지만 이 미니 모델이 전하는 그런 이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의 짜릿함이죠. 기본 성향 자체는 뚜렷한 언더스티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재도 코너를 돌아 나갈 때 타이어가 뭐 울부짖고 있고, 근데 타이어가 생각보다 지금 성능을 많이 못 내주고 있네요. 하지만 이 코너링을 할 때 운전자의 실력에 따라서 이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많이 바뀐다는 것이 현재 이 JCW의 특징인데 사실 다른 미니 쿠퍼도 조금 그런 성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조금 더 단단한 서스펜션, 그를 통해서 약간 더 직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떤 그 스티어 특성은 언더 자체에 가깝지만 이 스티어링 휠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리어 휠이 빠지는 그런 모션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이제 김선웅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각 모서리에 바퀴가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코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요를 마음대로 좀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 뭐 쉽게 말하자면 이 차를 정말 제대로 타면 엄청나게 빠르게 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특성에 완벽하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차체가 작은 만큼 현재 같은 이런 좁은 길에서도 조금 더 재미난 그런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되고, 다만 코너링 성능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 스펙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스펙으로 봤을 때 205mm를 사용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너비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코너를 파고들 때 사실은 이제 차량의 무게라든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바라보면 뭐 이 사이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든데, 이 타이어 던롭의 이제 스포트맥스 시리즈죠. 예전에도 이 타이어를 쓸 때 만족감이 조금 낮았는데 현재도 기대만큼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향후에 이 JCW가 갖고 있는 제대로 된 능력을 적어도 이 단단한 서스펜션과 그래도 BMW가 셰시를 잘 만드는 브랜드 아닙니까? 이것들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향상된 드라이 그립을 갖고 있는 그런 타이어로 바꿔서 좀 더 재미난 그런 JCW의 이 라이프를 즐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현재도 생각보다는 조금 기대보다 못한 그런 속도가 나오고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어쨌든 뭐 코너링 성능이나 뭐 타이어 성능에 따라서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 만큼
다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셰시 쪽으로 보자면 일단 서스펜션은 댐핑 스트로크가 상당히 좀 짧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노면이 살짝 거칠어졌을 때 좀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고, 차체도 어떤 그 쿠페 스타일 그것과 달리 이제 오픈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어떤 쇼크가 들어왔을 때 차체 자체가 그런 어떤 충격을 방어하는 부분에서도 약간의 아쉬움을 남깁니다. 일반 주행을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잡소리가 들어오는 것들 자글자글 하면서 느낄 수 있는데, 뭐 이건 오픈 모델이 갖는 약간의 이제 특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긴 하나,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잡소리도 완화를 시키는 것이 트렌드인 만큼 미니도 차의 특성상 조금 소형이고 이해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잡아내면 좋겠네요. 또한 이제 차값 자체가 이제 5천만 원대를 넘어가고 있죠. 물론 그 가격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할인을 적당한 이제 할인을 감안해서 바라보더라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요즘 차들에서도 많이 쓰는 컴바이너 타입인데, 이런 것도 조금 바꿔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타코미터 정보를 비롯해서 다른 차들이 보여주지 않는 일부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이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니만이 보여주는 이런 아기자기한 분위기도 물론 좋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제동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38m대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뭐 최단 수치는 이제 37m 후반이니까 이제 38m로 보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더욱이 놀라운 것은 계속적으로 38m대를 이어간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운전자는 항상 일정한 포인트에서 달리다가 최대 제동을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서킷 같은 환경에서는 내가 정한 그 지형 지물에서 급제동을 했을 때, 강한 제동을 끌어냈을 때 이 차가 서느냐 이탈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 신뢰도가 떨어져서 계속적으로 밀려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운전자가 압박을 받게 되겠죠. 반면 현재 JCW 제동 성능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1m 미만의 그런 편차를 가진 차들이 뭐 상당히 드문 편인데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타이어의 성능이 조금 더 받쳐준다면 제동 거리가 이것보다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도 묵직한 스티어링 휠을 통한 어떤 그런 조작대의 느낌, 이런 것들은 여전히 미니가 주는 그런 짜릿한 재미의 요소 중에 하나로 꼽게 되고요. 여기에 오픈 에어링이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한 매력이 부과됩니다. 특히 이제 실제 탑을 열고 달렸을 때 바람이 실내로 들어오는 양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기분 좋게 달릴 때도 도움이 되고,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 실제 이와 같은 오픈 모델들은 사운드 시스템이 조금 더 좋아야 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왜냐면 외부 소음의 유입이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힘찬 그런 사운드를 재생시켜 줬을 때 만족감이 커지는데, 이번 JCW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잠시 정숙성을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뭐 차량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정숙성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차가 달리는 환경에서도 63dB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오픈 모델이고 차량의 특성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차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물론 당연히 고급류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230마력짜리 2리터 모델의 고급류를 사용한다는 것이 조금은 과하게 느껴지는데, 향후에 미니가 출력을 좀 더 늘려주겠죠?
네, 오늘 만난 미니 컨버터블, 자 JCW, 여전히 미니만이 보여주는 감각적인 요소들을 상당히 잘 살려놨습니다. 묵직한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작은 차체를 다룰 때의 느낌, 이건 사실 다른 해치백에서 느끼기 힘든 미니만의 상당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다만 이제 가속이란 부분이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느끼기 좋은 그런 성능의 영역인 만큼, 네, 적어도 고성능을 지향하는 모델이라면 조금 더 감각적인 그런 가속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체감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다른 차보다도 고속으로 도약했을 때 속도감이 조금 더 느껴지는 편인데, 이건 뭐 차량이 작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약점이 되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안정감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승차감 부분은 역시 조금 아쉬움이 되는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보다는 어떤 오픈 에어링을 좋아하시면서 성능에 대해서 난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선택하셨을 때 만족감이 커진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다만 가격 장책은 여전히 좋지 않죠. 물론 이제 미니 역시도 BMW 일원이고, 그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의 어떤 그런 가격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BMW 자체가 너무 고가격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고가격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할인 역시도 남발하고 있는데, 그런 할인 정책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애초에 가격을 높게 올려놓고 할인을 남발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다면 미니뿐만 아니라 어떤 그 BMW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시금 돌아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차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니까요. 뭐 가격만 사실 뭐 동일한 그런 가격이라면 누가 이거 사겠어요? 다 911 컨버터블 사겠죠. 네, 오늘은 가속은 조금 밋밋했지만 적어도 짜릿한 손맛 그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분위기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네, 미니 컨버터블 JCW를 만나봤습니다. 잡소리는 덤이에요.